안녕하십니까. 그 호주 멜번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강원준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멜번의 풍경이라는 이름을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자, 오늘은 이제 이 우리 교민들이 보통 이제 해외 나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캐나다나 저 같은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보통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앵글로색슨 영어권 가면은 그 주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사실 가면은 집에서도 이제 영어를 주로 한국어 쓰지 말고 영어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 키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영어를 호주나 이런 그 영어권 갔을 때 영어를 배우긴 해야 되는데 왜 한국어를 같이 고유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 아까 기사를 보니까 오늘 뭐 아침에 뭐 기사 보니까 이제 그 뉴스데일리 베스트인가? 거기서 지금 이제 대규모 중고생 망명 사태 해가지고 이제 촛불 시위 때 중고등학교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단체가 사실 뭐 중고등학교 애들이 위주가 아니고 이제 뭐 20대 청소년 뭐 어른들이 만든 뭐 하면서 그 지금 이제 캐나다로 그 망명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어차피 뭐 이름 보니까 뭐 우파 같은데 그 뭐 이제 댓글 보니까 뭐 이제 뭐 망명간 애들 절대 오지 마라 뭐 이제 비난의 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지금 제 아들 같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서울고등학교를 어떻게 되지 뺑뺑으로 가서 갔는데 영등포 중학교 다니다가 그때도 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학교의 현실 제가 알고 뭐 지금 가니까 무슨 뭐 유치원 애들 뭐 그때도 뭐 영어로 하고 뭐 초등학교 애들 뭐 중학교 애들 거의 뭐 한 14, 15시간 뭐 이렇게 공부한다는데 그때 저도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도 이제 친구가 적이었어요. 영등포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뭐 이사 가가지고 뭐 버스 타고 가는데 뭐 제 번호가 서울고등학교 갔더니 막 거의 뭐 캠퍼스예요. 막 그냥 뭐 과학관, 미술관, 예술, 뭐 음악관, 뭐 실내 체육관 뭐 이렇게. 근데 그때도 친구가 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의 현실 그때도 83년도죠.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뭐 말도 못하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사실 그 2003년에 저희 아들은 이제 국민학교 1개월 다니고 자퇴시켰고 저희 딸은 3학년 때 자퇴시켰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 삶이. 애들이 커서도 힘들고 저도 이렇게 손 비비고 살기 싫었어요. 지금 저기 회사 생활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시간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사실 그렇게 왔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지금 보면서 망명 간 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왜냐면 차라리 지금 제가 친구 하나도 지금 그 조카가 한국에 와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와서 영어 학원 다니는데 아까 잠깐 만났는데 무슨 얘기 했냐면 그 여자인데 한국에 가기 싫대요. 여기서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애들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제 아는 그 한국인 너무 편하대. 학교 교육이 너무 편하고 뭐 끝나는 거 모두 이제 초중고 다 3시 다니면 끝나고 뭐 선택도 많고 너무 그 친구끼리도 이렇게 뭐 적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지금도 여자는 것 같은데 걔가 왜 그렇게 가는지 저희는 사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때 제가 그런 이유로 왔어요. 저도 솔직히 뭐 한국은 너무 삶이 힘들었고 그냥 뭐 밤까지 뭐 밤새 근무해가지고 뭐 사업 보고서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가서 서두가 길었지만 저희는 한국에 와서도 여기 와서도 호주 와서도 집에서 항상 한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한국 그러니까
고유 언어는 그 고유 영혼을 만들거든요.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 한글을 쓰면은 영어만 쓰는 거하고 한글 쓰는 거하고 이제 바이링구얼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날의 칼 갖고 있는데 왜 굳이 영어권을 갖다가 영어만 쓰느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영어를 가르쳤어요. 제가 한국어를 썼어요. 한국어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여건이 제 때는 뭐 저는 이제 386이라 67년생이라 지금 56세인데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뭐 가난해서 이제 선진국까지 됐으니까 뭐 여건 파워 2이고 지금 이제 많이 뭐 한글에 대한 교육도 많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 우리나라 이제 언어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제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 딸은 뭐 하냐면 지금 이제 그 멜번대에서 이제 박사과정 분자 생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쉴 때면 요 이제 우리 그 기아가 우리 여기 호주에서 4대 테니스 대회 오픈하거든요. 특히 이제 기아가 이제 스폰서하는데 코로나 때 빼고는 한 거의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VIP라든가 해외 선수들 오면 이제 매니지먼트 해주는 건 상담해주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거 사줬는데 기념으로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VIP 운전도 했지만 이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이제 기아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도 따로 계약한 애들 와가지고 이제 기아 팀도 오고 그러면 이제 그쪽도 하고 협력도 되고 뭐 외국인 뭐 잘하니까 영어도 잘하니까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는 여기 교민분들도 여기서 이제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굉장히 그 한글에 대해서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를 먼저 다니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다른 나라의 그 분들도 저 같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이제 이민 오신 분들 만약에 계시면은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언어를 쓰니까 되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50대 넘어서 그 번립이라는 회사에서 호주에서 50대 넘어서 이제 제가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이제 그 번립이라는 호주 회사에 가이드로 했거든요. 또 이제 버스 몰면서 그때도 그 뭐 프랑스 교포분도 오시고 한국말 할 줄 알고 뭐 영어는 뭐 하니까 저거 하니까 영어도 하고 그때도 그 뭐 2017년 18년도에 뭐 BTS 아는지 물어보고 그때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향이 많이 크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일본 애들이 저한테 내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전 세계에서 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민분들도 다른 나라 뭐 영어권이나 프랑스권이나 다른 이제 뭐 전 세계 많죠. 일본도 있지만 그 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이 로만제이션하고는 이제 잽이 안 돼요. 표현력이. 그러니까 로마자가 뭐 옛날에 이제 그리스어 뭐 그게 이제 뭐 라틴어하고 뭐 로마 그 하다가 이제 로마니제이션 해가지고 영어 뭐 프랑스어 뭐 유럽어는 다 그거 기반이죠. 근데 그 표현력이 되게 짧아요. 그냥 get 뭐 take get으로 다 쓰잖아. 예. 되게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보면은 만약에 이제 한글을 배우려는 이유가 그 한글을 이해하면 좀 표현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교민분들 일본 가시면은 일본어 하지만 집에서는 한글 쓰시고 그런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나중에 미래를 되게 좋다. 사실 뭐 저는 뭐 영주권 갖고 있지만 저희 아들은 이제 일찌감치 시민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대학을 가면은 뭐가 있냐면 헥스라고 해서 한국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대출 받으면 졸업하면 바로 대출을 이제 돈을 내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 자기가 만약에 직업을 대학 졸업해서 직업을 없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직업 없으면 안 내요. 대출금 안 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업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줘요. 물론 이제 영주권자고 시민권자 중이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면 그 생활비하고 뭐 쓸 거 그거 빼고 거기 임금에 맞춰서 딱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건 뭐 예외의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개 언어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해외에서 잘하는 분들도 우리나라 이제 젊은 분들은 나와서 영어 배우시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영어 이제 여행 수가 많잖아요. 그럼 영어 하시고 이제 일본어하고 뭐 다른 거 하시면 여기서 잘하는 애들도 거기 가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나오시는 분들 월 와가지고 하는 분들도 여기서 영어 배우면은 한국어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가서 뭐 외국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 보면 단체 말고 뭐 개인적으로 투어나 이제 가족들 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시면은 오히려 이 양날의 칼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이 온다? 일본 사람들은 좋죠. 뭐 또 한국에서 오면은 이제 일본에 만약에 출장 갔다. 그럼 뭐 인바운드나 뭐 이렇게 투어 오면 저는 이제 투어를 했지만 저는 이제 한국 분들 오면 이제 통역해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만나서 하면은 뭐 인바운드 호텔 들어간다거나 뭐 공항 영접하거나 이런 거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는 우리 해외 교민들도 각 나라에 살면 그 나라 언어를 밖에서 학교 다니면 다 써요. 저희 애들도 저희 아들은 뭐 1학년 한 1개월 다니고 자퇴했으니까. 근데 한글 잘합니다. 저희 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그때 배워도 지금 뭐 뭐 이건 훈장 아니죠. 뭐 지금 뭐 박사 해봐야 뭐 저 학교에서 만약에 남으려면 저 교수는 언제 죽나 이런 애들이 수천 명 있어요. 수백 명. 박사에 뭐 응? 박사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는 그걸 배워가지고 학위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누굴 내가 도와줄 거냐 이게 제 의미가 있는 거지. 학위 자체로는 뭐 지금 무슨 구석기도 아니고 내가 박사학위 누가 인정합니까? 박사학위 물론 노력했죠.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니까 박사학위 그래서 그 표절 뭐 대선 때 나왔던데 여기는 표절을 어떻게 하냐면 터니다웃인가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표절 검사. 여기는 학사부터 표절 딱 체크합니다. 터니딘. 이게 이제 표절 검사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 때 그 배첼러도 학사기도 리포트해서 그걸로 딱 검사해요. 해가지고 돌려서 만약에 10% 넘는다. 그럼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여기는 학사 정도도 10%면 그냥 석사, 박사 말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더라고. 박사까지도. 예, 아무튼 이걸 왜 했냐면 여기서 한국말 집에서 써도 저희 딸도 뭐 박사학위 뭐 지금 10만 자 써요. 10만 자. 학교 다니면 다 합니다. 예? 저희 아들도 뭐 한국어를 잘하고, 예. 뭐 한국 사람들만은 통역해주고, 우리 딸도 통역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언어 쓰는 게 되게 이 무기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바이링글 이게 두 개 언어를 하는 거. 보통 유럽 애들 보면은 한 4-5개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뭐 영어만 해도 뭐 제일 비싼 언어는 이제 독일어 같은데 스페니쉬라든가 아니면 영어하고 스페니쉬가 되게 많죠. 스페니쉬 뭐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기인데 어차피 남미는 다 이제 뭐 유럽 애들 다 스페인 애들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스페니쉬나 뭐 영어나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그 집에서 써도 그 두 개 언어를 나중에 세계 나가시면 어차피 이제 지금 뭐 세계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언어를 하시면 이제 해외 교민들은 늘 들어가서도 좋고 나오시면 또 나온 대로 좋고 그래서 배우시면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떠냐. 그래서 가정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교민 교육은 제 집 예를 들었는데 가정에서도 우리 교민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를 쓰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잘하는 애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면 유치원부터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좀 노출을 시켜가지고 한글 학교 같은 거를 보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러면 좀 그렇지만 제가 2003년에 와서 영주권으로 좀 사기당했어요. 같은 반항 제일 쉽죠. 그래서 영주권 빌미로 했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개고생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영주권을 제가 이제 사업 비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그 이제 술집을 했어요. 스포츠바. 근데 뭐 술집이라고 해서 뭐 술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스포츠바가 뭐 이제 뭐 경마 이런 거 이제 배팅하고 이렇게 하고 술 먹으면서 배팅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때 이제 뭐 탁구장, 뭐 당구장, 뭐 골프 연습장, 뭐 다트, 뭐 이렇게 그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돈을 잃어가지고 그 지하에서 그 지하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 안에 골방에서 저희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애들이 그 초등학교 때 한번 당해서 중학교 때를 거의 지하에서 2년을 살았어요. 얘네는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친구 하나도 없어. 약간 두렵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좀 무섭죠. 이런 말도 우리 교민분, 우리 공부분한테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웃긴 건 또 뭐냐면 여기서 태어난 애들하고 또 초등학교 온 애하고 중학교 온 애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온 애하고 또 서로끼리 차별해. 영어를 못 한다고 늦게 왔다고 참 웃기죠. 근데 여기서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한국 못하면은 지금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차별 안 하는 데가 됐고 근데 사실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좀 여담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담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제 저는 애들이 친구 한국 그 한글 학교 안 보냈어요. 교회도 안 보내. 교회도 저도 한국에서 교회에서 학을 떼가지고 이제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녔다가 조영기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막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의 재벌이더만. 나중에 그 저기 아들내미 막 그 뭐 국민일보 뭐 스포츠신문 만들고 뭐 제가 중학교 때도 진짜 그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뭐 비슷한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좀 나아요. 여기는 그래도 한국 뭐 종파끼리도 싸우고 뭐 불교 똑같죠. 뭐 주지승들 뭐 이번에 보니까 뭐 태국 가서 공치고 있던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거기 한인회를 가기를 두려워해서 교회도 못 안 가. 저는 원래 교회도 안 갔고 근데 거기도 이제 안 가고 그래도 이제 어차피 한글 합니다.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결론 뭐냐? 해외 나오시면 근데 지금 애들을 나와도 이제 그런 차별 없고 한 중학교까지 해도 충분히 갑니다. 학교만 다녀도 충분히 해요. 충분히. 대학교만 다녀도 괜찮아요. 자기가 할 거면. 그러니까 여기에 노출하면 돼요. 뭐 호주인 가게를 간다든가. 여기는 중학교 때부터 알바 시키거든요. 저희 딸도 중학교 때 그 맥도날드에서 여기는 호스피탈리티 이제 서비스업 교육을 잘 시키거든요.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바리스타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죠. 여기저기 이제 친구들 도와드려 다니고 객원으로 바리스타도 하고 저희 아들도 이제 예, 저희 아들은 작곡가인데 지금 이제 나이키에서 매니저로 오팔다가 지금 이제 은행으로 갔는데 아무튼 근데 뭐 한국말도 잘하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도울 일 있으면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한국말하고 단어를 같이 시키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혹시 보내실 때 뭐 여기 한국 올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학교 다니면 다 합니다. 저희 딸도 한 2년 다니까 싸우더라고 영어로. 2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근데 지금 뭐 중학교 와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두 가전을 쓰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외 교민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거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이제 노출도 많이 안 되는데 뭐 상관없고요. 그냥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고 저도 사실 가이드 하면서 제일 보람찬 게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많이 이제 뭐 인생샷 같은 거 뭐 말씀하시던데 그런 게 되게 좀 보람이 차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누구에게 돈을 받으면 그게 크기가 한정이 되는데 내가 계속 그 사진 찍어서 이제 웃음을 갖고 그러면 내 일도 보람차고 일을 즐기면 일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은 내가 그 일을 즐기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어를 잘하면 손님을 잘 보시면 내 일이 성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뭐 요런 이것도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는 거니까 뭐 저는 이제 손님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손님은 손님입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시티 투어 할 때 뭐 10명 오다가 한 명 오는데 한 명도 소중합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손님이잖아. 그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거 진행하고 있는데 뭐 어머보는 뭐 상관없고 오늘은 이제 제가 그 교민분들 이제 해외 동포들이 지금 한 750만 되는데 그 자녀들을 한글이 지금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링고라는 데서 지금 중국어를 제꼈어요. 위치가 일본은 약간 미치인데 일본은 워낙 뭐 개학을 빨리 했고 18세기 뭐 해가지고 그러면 1700년 19세기도 갔고 그때부터 이제 많이 열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화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 이제 나갈 때 좀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도 다니고 여기 애들 여행 많이 다니거든요. 되게 유럽 애들 와가지고 주로 대학교 애들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캠핑카 빌려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진짜 그건 멋있어요. 걔네들 이제 유럽에서는 영어 이제 언어를 많이 쓰니까 우리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많은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근데 두 개 언어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교민분들도 한국어를 만약에 이제 일본어 쓰던 뭐 아랍어를 쓰던 뭐 어디 뭐 러시아를 쓰던 파리 프랑스어를 쓰던 영어를 쓰던 집에서 가르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많이 뭐 사업으로 오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팀이 오거나 여러 분야별 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회가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늘 올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지금 그 혹시 그런 이 호주 현지 사정을 아시려면 제가 네이버에 그 아이러브 호주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가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이민 뭐 그다음에 이제 유학, 그다음에 뭐 사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워홀 같은 거 이런 정보가 분야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되시면 저도 거기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깜빡 무슨 뭐 인연이 있겠어요. 뭐 저는 뭐 회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주로 이제 클래식 얘기 뭐 얘기도 하고 뭐 소개도 하는데 아무튼 I love 호주라고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원하신 분들 거기 정보 되게 많아요. 이민하신 분들 그렇고 그분들이 정보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